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이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가장학금은 2008년 당시 반값 등록금 시위가 심하던 이명박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점차 여러 장학금 제도를 발전시키다가 마침내 2012년 1월 장학금 제도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형태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 이후 국가장학금의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74.5%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등 대학생들의 수호천사를 자청하는 국가장학금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서비스 부족, 긴 절차 기간, 부정수급, 홍보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소득분위 심사에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1유형 절차를 보자면 신청,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장학금 지급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중 소득정보 확인 절차를 자세히 보면 사회보장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소득정보를 거쳐 이를 토대로 소득분위를 산정하게 되며, 또다시 이번엔 소득분위 산정을 자세히 보자면 소득분위 산정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리고 형제 자매수에 따른 권저액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문제점은 이러한 산정 방식에 재산과 부채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단순히 재산만 많다면 소득분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단순히 재산이 많냐 적냐를 떠나 치료비와 같이 사람마다 재산의 성격이나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인데, 실사례로 당장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거액의 빚이 생겨 형편이 어려워졌음에도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상의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을 하여 결국 국가장학금에 탈락되는 사례가 있을 만큼, 단순히 재산상의 총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학생의 실제 환경을 고려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애초에 소득분위 산정 전에 소득 정보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아무리 소득 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왔더라도 인간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소득 정보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사례로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소득 산정 이의 건수 92,675건 중 실제로 이의가 인정된 비율은 사실상 전부인 92.6%에 달했으며, 정반대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작 소득순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다소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2023년 1학기 기준 전체 탈락자 중 소득분위 초과로 인한 탈락자 비중이 74.1%나 되었으며, 동시에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대비 수혜자 비율 역시 55.3%에 그치는 등 수치들이 저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은 허울뿐인 그림의 떡에 불과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까지 장학 혜택을 주는 제도는 국가장학금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이 이때까지 학생들의 등대가 되었듯이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며 더욱 나아가 더 밝은 등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